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장 내에서 대전입자라는 건 이제 전하를 띤 입자예요. 뭐 하전입자라고도 해요. 하전이라는 게 같은 의미예요. 어떤 책에는 하전입자라 그러고 여기는 대전입자. 뭐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러니까 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든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알파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알파선, 알파 입자. 이건 이제 힐륨의 원자핵이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양성자가 두 개죠. 양성자 두 개에다가 중성자 두 개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파 입자인데, 그러면 이제 중성자는 전하가 없으니까 이제 플러스 그 단위 전하를 두 개 갖고 있는 게 이제 알파 입자고, 양성자는 이제 단위 전하를 하나 갖고 있는 거, 전자는 이제 그 반대가 되는 단위 전하 하나 갖고 있는 거. 그런데 뭐 이런 것이 뭉쳐 있어서 어떤 뭐 도체에다가 뭐 전하를 준다든지 부도체에다가 전하를 준다든지 하면 그 이제 물체 내에 이제 그 전하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뭐 그런 걸 다 이제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장 내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요 그림을 보면 돼요. 요 그림.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689쪽에 있죠. 689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장은 이제 어디선가 또 이제 그 전기를 띤 입자가, 전하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면서 자기장을 만든다 그랬죠.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장 하에서 또 다른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입자가 받는 어떤 힘이 있으면 이제 가속도가 생기고, 가속도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죠. 등속 운동을 하다가 가속도가 생기면은 이제 속도 벡터가 변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자기장 하에서 어떤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라고 봅시다. 뭐 양성자든지 뭐 알파 입자든지 뭐 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이제 속도 벡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힘을 받겠죠. 힘을 받는데 그 힘은 자기력, 이 힘은 전하량에도 비례하고, 다시 말해서 프로톤일 경우는 이제 단위 전하가 하나인데 알파 입자는 단위 전하가 두 개다. 그러면 알파 입자가 받는 힘은 똑같은 상태에서 프로톤이 받는 힘의 두 배란 얘기죠. 그죠? 전하의 량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의 크기, 여기 뭐 속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그건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속도 벡터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런데 그 받는 힘의 크기가 이 둘 사이의 그 각도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자기장 벡터와 평행한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속도 벡터가 자기장 벡터와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도 벡터의 방향이 자기장 벡터의 방향과 평행할 때, 그때는 이제 힘이 0이라는 거예요. 힘이 0. 마치 힘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속도 벡터가 똑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입자가, 전기를 띤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마치 자기장이 없는 것처럼 그냥 원래 하던 운동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의 각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힘의 방향을 봤을 때 자기력의 방향은 V 벡터와 B 벡터 모두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평면이 있겠죠. 여기 보면 V 벡터와 B 벡터가 만드는 평면이 있죠.
이 평면에 수직하게 힘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전하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똑같은 이제 방향으로 운동하는, 즉 속도 벡터가 똑같은 거죠. 운동하는 음전하에 작용하는 힘과 정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위로 작용한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음전하라면은 이건 정반대, 크기는 똑같으면서, 이거나 크기는 똑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로 작용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기력이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이 전하만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바뀌면은 그 벡터의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하는 거고, 이제 각도가 이제 세타를 이뤘을 때 그 힘의 크기를 봤더니 사인 세타에 비례하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가면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사실이죠. 얻어낸 팩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팩트들을 종합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장 벡터가 있고 속도 벡터가 있고 이제 전하가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했을 때 변화하는 자기력 벡터를 보면서 하나의 그 식을, 이제 이론적인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 식이 일단은 사인 세타에 비례하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속도의 크기에 비례하고, 이 자기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전하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힘의 크기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힘의 방향은 속도 벡터와 자기장 벡터 만드는 평면의 수직이니까 결국은 그 이제 힘 벡터, 자기력 벡터를 우리가 표현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벡터곱에 대해서 배웠을 때 벡터곱의 크기는 이제 V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의 사인이었죠. 그러니까 크기는 이렇게 나타나고 방향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방향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거 V 벡터에서 뒤에 있는 거 B 벡터 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렸을 때 그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바로 힘 벡터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V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리게 되면은 오른나사가 반시의 방향으로 돌죠. 그죠? 그래서 지금 V 벡터 쪽에서 B 벡터 쪽으로, 즉 속도 벡터에서 자기장 벡터 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려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나사가 반시계 방향 쪽으로 돌죠. 그렇게 되면은 나사는 어떻게 진행해요? 이 평면을 뚫고 나오게 진행하죠.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 자기력 벡터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크기는 전하량의 크기 곱하기 속도 벡터의 크기 곱하기 자기장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의 사이각의 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전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 Q에다 부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하가 양전하면은 그냥 Q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음전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Q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거 계산한 다음에 Q의 크기를 곱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아니라 정반대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이제 전기력과 자기력 사이의 차이점을 보면, 이제 전하가 있을 때, 전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저기 전기장이 작용해요.
그러면 전기장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다른 전하가 있는 거죠. 뭔가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작용해요. 전하에.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을 받죠. 전하가 Q고 전기장 E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다른 전하가 또 있다는 얘기죠. 이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전기장 하에서의 이 전하는 힘을 받죠. 그래서 그 힘 벡터는 전하의 크기 Q 곱하기 이 전기장의 벡터. 이렇게 곱해주면 바로 이제 전기장에 의해서 그 대전 입자가 받는 그 전기력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의 경우는 전기장 벡터와 평행하죠. 그죠?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 벡터와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자기력의 방향은 자기장 벡터와 수직했죠, 좀 전에. 그죠? 그래서 자기력은 자기장 벡터와 이제 수직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전기장에 의한 힘은 전기장과 평행하지만은 자기장에 의한 힘은 자기장의 수직이다. 거. 그리고 이제 전기장에 의한 힘은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기에 뭐 속도 이런 건 필요 없죠. 그죠?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은 입자의 속도와 무관하지만은 자기력의 경우는 입자의 속도와 관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입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 입자가 받는 힘은 속도에 관계하기 때문에 얘가 가만히 있다. 요 대전 입자가 정지에 있어요. 정지에 있게 되면은 V 벡터가 0이니까 아무리 자기장이 있더라도 이 입자는 힘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했지만은 대전 입자의 속도 벡터가 자기장 벡터와 평행하면 그러면은 또 이 입자는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하나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기장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자기력은 입자의 변위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 곱하기 변위인데 지금 이 자기력의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은 이제 뭐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속도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력은 이 두 벡터에 수직하니까 그래서 이 두 벡터가 만드는 평면에 대해서 이제 수직한 거죠. 이 자기력 벡터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자기력은 이제 속도 벡터에 수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장과 속도 벡터가 만드는 평면에 수직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 자기력은 속도 벡터와 수직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ds 벡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속도 벡터 곱하기 dt니까 ds 벡터라고 하는 거는 속도 벡터 곱하기 dt 한 거니까 ds 대신에 이제 vdt를 이렇게 해주고 봤더니 이제 결국은 요 자기력에 의한 일은 자기력 곱하기 속도 벡터 곱하기 이제 시간 이렇게 된 건데 자기력 벡터하고 속도 벡터가 서로 수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항상 0이 돼버리는 거죠. 항상 0이죠. 항상.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력 벡터는 항상 속도 벡터와 수직하기 때문에 이 자기력 벡터가 결국 입자의 그 변위가 이제 생겼을 때 그 변위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를 갖다가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장의 단위가 있죠. 자기장의 단위가 있는데
이 자기장의 단위는 이제 테슬라라고 그래요. 테슬라. 우리 테슬라 요즘에 이 테슬라라는 그 말이 우리 시중에 많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 테슬라는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이에요.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에디슨이라고 뭐 발명의 그 대단한 그 이제 천재성을 보였던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했는데 뭐 하여튼 서로 이렇게 서로 결별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테슬라하고 에디슨하고 각자 이제 회사를 차려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 근데 에디슨은 직류 쪽을 하죠. 테슬라는 교류 쪽을 하죠. 그래서 직류 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워낙에 에너지 로스가 커서 동네마다 발전소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교류 방식으로 하면은 발전소가 멀리 있더라도 그 에너지 손실이 이제 매우 적게 든 상태에서 그 이제 송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방식을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에디슨하고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여하간에 하여튼 이 양반이 그 우리가 그 전기 에너지를 가정에서 쓰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한 그런 이제 인물이죠. 근데 이 양반이 또 자기장의 단위에 이 양반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1테슬라 하면은 이제 자기장의 단위인데 1테슬라 하면 꽤 큰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장인가 하면은 1테슬라의 자기장을 가지고서 두 물체가 붙어 있어요. 서로 잡아당겨 갖고 붙었죠. 우리 손으로 못 띄어요. 그 정도의 색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막대 자석 하면은 우리 보통 이제 뭐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쓰는 막대 자석 하면은 그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그래서 이제 단위를 줄여서 이 가우스란 단위를 써요. G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우스. 가우스는 우리 앞에서 우리 전기장 할 때 가우스의 법칙 있죠. 그 가우스예요. 그래서 이 이제 단위가 10,000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테슬라라는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자석이 만드는 그 자기장의 단위를 쓸 때 가우스도 많이 써요. 그래서 막대 자석의 경우 100가우스다 이렇게 쓰지 100분의 1 테슬라다 0.01 테슬라다 이렇게 보통 얘기 안 하는데 이제 물리책에서는 가능하면 단위를 하나로 통일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테슬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테슬라의 단위는 건 도대체 뭐냐? 요 이제 B의 단위가 이게 테슬라인 거잖아요. 테슬라.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전하의 단위는 우리가 쿨롱을 쓰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따라서 테슬라라는 단위는 뉴턴이 있고 그다음에 쿨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터 퍼 세크니까 이제 미터가 있고 세컨드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죠? 이렇게 쓰기, 그러니까 뉴턴 세컨드 퍼 쿨롱 미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전류의 단위 할 때 전류가 뭐였냐면은 dq dt였잖아요. 전류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암페어잖아요.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인데 그러면 암페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q의 단위가 쿨롱이고 t의 단위가 세컨드니까 쿨롱 퍼 세컨드가 암페어예요. 그래서 쿨롱 퍼 세컨드가 암페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뉴턴 퍼 암페어 미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테슬라의 단위는 뉴턴 퍼 암페어 미터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지구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구자기장의 경우는 10,000분의 1 테슬라면 1 가우스라고 했잖아요. 1 가우스도 안 돼요. 0.5 가우스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하여튼 그 지구 표면의 자기장 이건 평균 자기장이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자기장이 거의 0인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면 이제 사람이 이제 가게 되면은 좀 뭔가 좀 이상하고 하여튼 뭐 그 신체적인 어떤 뭐가 좀
잘 안 맞고 뭐 이런 걸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장이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뭐 MRI 그런 거 할 때 보면 굉장히 이제 강한 자기장 하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철성분을 먹이잖아요. 사람 이제 주사하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뭐 주사하면 그 주사액이 이제 그 원하는 지점까지 찾아가죠. 찾아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그 자기장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행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뭐 거기 사진을 찍는 거죠. 거기서 걔네들이 이제 거기 가서 뭐 이제 도착한 지점에 가서 이제 자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영상으로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MRI죠. 그렇게 해서 뭐 강한 자석은 지금 이제 뭐 초전도 자석을 쓰는데, 초전도라고 하는 건 전류를 세게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세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죠? 전하의 움직임이 되게 빠르거나 되게 많거나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하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전도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초전도체 내에서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이제 그 전자, 결국 이제 전기를 운반하는 것이 전자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전자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장이 되게 세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크게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 주위에 태양도 보면 굉장히 자기장이 센 거죠. 백가우스, 우리 막대사석 정도의 그 자기장이 있어. 태양도 보면 그 태양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태양이 보면 프로톤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성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성자들이 태양의 중심부에서 서로 핵융합을 해갖고서 이제 힐륨의 원자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힐륨의 원자핵들이 일부가 태양에서 벗어나갖고 지구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파 입자라 그랬죠. 예. 그래서 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양성자들이 막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그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또 양성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데 원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태양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제 양성자들이 막 이제 원운동하는 어떤 그런 궤도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문제를 보면은 자기장 내에서 전자가 운동하는데 그때 그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구하라 했는데, 지금 보면은 x축을 따라서 이제 전자가 8 곱하기 10의 60m/s로 이렇게 x축을 따라서 운동하고 있고, 이제 자기장이 요 x축과 60도의 각도로 존재해요. 0.025 테슬라로. 그때 전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구하라. 그럼 이제 전자의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다음에 전자의 속도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의 세기 이거죠. 그 다음에 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의 크기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방향을 볼 것 같으면은 아까 이제 V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V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속도 벡터에서 자기장 벡터 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 오른나사가 반시의 방향으로 돌아가니까는 그 벡터는 위를 향하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이 방향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양성자였다면,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양성자였다면은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제 속도도 이거고 각도도 60도고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이건데, 이 입자가 양성자였다면은 힘은 이렇게 플러스 G축 쪽으로 향하는데, 이게 전자이기 때문에 그 힘이 정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 G축 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